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못 봤는데요. 주가에서 또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줬네요. 베트남 보건부가 각 지방정부 보건부에 18세 미만 대상 코로나 백신 계획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연휴에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이것도 잠깐만 보셨는데요. 베트남 의사가 어린이용 백신 나누코박스 등 제조합 백신에 적합하다라는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소아 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현지에서 나누코박스와 노바백스 등 제조합 기술이 사용된 백신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백질 제조합 백신, 그러니까 나누코박스가 소아 청소년한테는 안정성이 우수하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베트남 보건부가 12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이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요거를 그냥 제가 건너뛰었어요. 왜냐면 또 타임 리밋이 걸리면, 시간 제한이 있으면 또 이것까지 못하면 이번 달까지 못하면 또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하튼 베트남 당국에서는 지금 청소년까지 접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계획은 이달 중으로 일단 시작할 것이라 라는 기사가 우리 연휴 때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주가에서 이런 공문이 나갔다는 거, 베트남 보건부가 각 지방정부 보건부에 청소년 코로나 백신 계획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네요. 공문도 보니까 글쎄요, 공문 제가 까막눈이라서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거는 띄어쓰기 정도, 대신 요 베트남 정도는 알겠네요. 그래서 요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추론컨대 최근 움직임이 좀 수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좀 움직임이 좀 재빨라진 느낌. 여태까지는 베트남 정부가 좀 질질 끄는 모습이었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빨리 하려고 좀 약간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1일 날에는 국가 주석이 나누젠에 방문을 했고, 12일에는 이런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WHO와 기준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오늘은 또 지방정부에 18세 미만 접종 계획까지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공문을 보내서 이제 나누코박스 승인이 좀 긴박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추론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좀 좋은 소식이 베트남에서 좀 들렸음 하고요. 지트리 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지트리가 상당히 좀 소란스럽습니다. 소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뉴스만 좀 보시면, 지난주에 지트리 홀딩스가 지트리한테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는 여기 SH 파트너스, 그냥 SH라고 부를게요. SH가 또 지트리한테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지난번 거, 그러니까 이 10월 7일에 나온 거랑 또 별개로, 그러니까 홀딩스도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SH도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2개가 걸려 있는데요. 어저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트리는 2번의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소송이 걸려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얘기입니다. 2번의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첫 번째는 현재 최대 주주인 지트리 홀딩스가, 그리고 두 번째는 SH가 제기한 소송인데, SH는 이번 유상증자에 앞서 자신들과 먼저 증자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SH는 LB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지트리랑 SH가 합의를 했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H 얘기를 들어보니까, SH 파트너스는 지난달 13일 지트리 BNT가 LB 컨소시엄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하기 전일, 지난달 9일에 이미 양원석 현재 대표와 유상증자와 경영권 인수 관련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SH 측은 나는 LB보다 먼저 합의서를 작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우선권이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LB가 3자 배정 유상증자 발표하기 이전에 양원석 대표와 이사 5인 선임, 그리고 감사 선임, 경영 지배인 파견 등의 경영권 인수와 350억 원 이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이미 체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SH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합의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유상증자 합의 후 잔금 납입은 이제 지난달 28일까지였는데 합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트리가 LB랑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LB랑 한 거는 이중 계약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SH가 먼저 선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행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글쎄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글쎄 이런 부분은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여기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합의잖아요. 그리고 합의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함은 여러 가지 사항을 완전히 합의를 해야 계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갑측, 을측이라고 하고 갑이랑 을이랑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계약 체결인데, 글쎄요, 합의랑 계약이랑, 글쎄 뭐 법리를 좀 따지긴 그렇지만 여기는 합의였는데 갑자기 또 뭐 합의를 했다라고 하고 또 이중 계약이다라고 했는데,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SH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과연 이 합의가 계약으로 성립을 했는지, 그래서 지트리가 이중 계약을 했는지, 그게 일단 쟁점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SH 주장은 일단 우리가 먼저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트리 측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H는 베이사이드 소개로 투자 유치를 협의했던 곳이라고 일단 설명을 하니까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금 뭐 지트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더 공경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모든 소송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지트리 측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트리는 SH의 악의적인 소재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트리가 지금 회사에 자금이 없죠. 재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LB 컨소시엄으로 약 950억 원, 약 1000억 원이 안 되는데, 그 자금이 들어온다면 현재 신약 파이프라인이 임상 3상 중에 있는 안구건조증 그리고 교모세포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안 되면 사실 지트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양원석 대표가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 지트리의 현 최대 주주는 지트리 홀딩스인데, 올해 2월 설립된 지트리 PEF의 특수 목적 법인으로 지트리 PEF, 여기 지트리 PEF의 업무 집행 사원을 베이사이드 PE가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트리의 입장이 되겠네요. 지트리 홀딩스는 지트리 BNT와 계약한 지트리 BNT의 자기 주식 매입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등을 수차례 연기하고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4월 30일에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도 받았고, 공시 번복으로 인한 벌점 부과도 앞두고 있다. 이거는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트리 입장은 뭐냐면, 그래 SH 너네가 먼저 합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만약이라도 글쎄요, 뭐 합의라고 걔네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트리 측은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의무 이행을 안 했다. 먼저 자기 주식 매입하기로 한 거 없었고, 또 시비 발행도 이게 결국 제가 알기로는 4차례 연기가 됐거든요. 4차례 연기되면서 나중에도 좀 보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약 3만원 넘게 하던 주가가 지금 뭐 만원 정도니까 반토막에 또 반의 반토막이 난 경우인데, 너네가 이런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합의를 했고 의무 이행을 했다면 정상적인 건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 계약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귀책 사유는 너네한테 있다라고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보면은, 기사 내용은 이게 다지만 이행의 관점에서 계약이 성립되고 그다음에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종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귀책 사유는 지트리가 말하고 있는 현재 이렇게 흘러가게 된 귀책 사유는 지트리 홀딩스 너네한테 있다. 너네가 의무 이행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해줘요. 베이사이드 PE 소개로 SH 측과 투자 유치 협의를 했으나 SH 역시 투자 의지 그리고 자금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약이라 함은 쌍방, 갑방, 갑측 그리고 을측의 완전한 합의가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지트리가 판단하기에는 여태까지도 계속 이렇게 의무 이행도 안 했고 투자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또 글쎄요, 자금력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지트리 측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좀 더 살을 붙였고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지금도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됐는데, 또 한 번 공시 번복이 된다면 대다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거래소에서도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종적으로 LB랑 컨소시엄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지트리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악의적인 소송은 글쎄 이제 회사가 이번에 자금 들어서 더 한 단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건
이제서야 막 이제 우리 지트리가 어떻게 자금적인 면도 해결했고 이제 그래서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도 재고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남 잘 되는 거 좀 약간 배 아파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힘들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서야 막 좀 잘 되려고 하니까 막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지트리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지트리 대표죠. 양원석 대표도 지트리 홀딩스 내지는 SH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소액 주주 역시도 지트리의 소액 주주 역시도 지트리 홀딩스 내지는 SH를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액주주 연대가 신주 발행 가처분 소송에 반발하고 있다. 그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주체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니까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건데, 그래서 주주연대는 회사 안정화를 위해서 HLB 컨소시엄 인수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여기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베이사이드 PE와 지트리 홀딩스의 기책 사유가 있는데 너네 자기 주식 매입도 안 했고, 특히 CB 같은 경우는 4차례, 제가 알기로는 4차례거든요. 4차례나 연기해서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이런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근데 좀 전에 살펴봤지만 SH 같은 경우는 우리가 LB 컨소시엄보다 먼저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거 다 살펴본 거지만 실제로 두 업체 간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죠. 아까 지트리 측의 해명도 들어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뭐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대 주주가 된 이후에 처분하기로 했던 자기 주식을 취소하고 CB 발행 결정을 철회하는 등의 투자 유치 실패에 따른 공시 번복이 따라 됐고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공시되기도 했지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소액주주도 마찬가지고 지트리 측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뭐 아까도 뭐 합의 얘기도 했고 계약서 얘기도 했는데 가장 법의 모든 가장 깊이 들어가면 당사자 자치가 먼저고, 당사자 자치보다 먼저 있는 게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주주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네가 안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무슨 똔소리냐, 너네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7개월간 시비를 통해서 회사 투자를 유치하겠다고도 했는데 납입이 안 돼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받고, 주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33,000원이었던 게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뭐 고등어도 아니고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내고, 그러니까 우리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너네가 약속을 안 지켰다. 신의성실 원칙에 의외가 됐다. 법원 행정 절차에 대해서 주주들이 결집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가 올바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또 보시면 여기 현재 양원석 대표 역시 원래 이렇게 재무가 뭐 그래도 회사에 돈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만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약 300억 원이 증발해서 회사가 좀 많이 심각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양원석 대표가 자금이 급하니까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뭐 그래서 일단 가계약을 맺은 걸로 보여진다고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기사에서는 나왔고요. 이제는 LB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겠네요. LB는 이런 가계약이 있었던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계약 해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명백한이고요. 두 번째는 계약 해제인데, 지난주에도 여기 해제에 대해서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 사실 계약 취소가 있고 계약 해제가 있죠. 글쎄 뭐 제가 또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취소랑 해제랑은 같은 말이 결국은 뭐 취소됐다, 뭐 해제됐다, 뭐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계약 해제는 계약이 안 될 상황이었다.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계약 해제인 것 같고, 계약 취소는 계약은 일단 성립이 됐어요.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보니까 이게 계약이 성립되면 안 되는 거였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해제, 취소는, 해제는 계약 성립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계약 취소는 계약은 성립됐는데 그 다음에 취소가 된다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 보면은 계약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고 하나요? 그리고 계약 취소는 장래효가 있다고 하나요? 어찌되었건 LB 입장은 일단 명백한이고요. 계약 해제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LB 측은 이게 만약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지트리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 회장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지트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는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다. 만약 계약 해지가 되면은 직원들 그리고 연구원들 그리고 주주들의 피해가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저기 SH 측의 주장이고 지트리 홀딩스 측의 주장이잖아요.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또 법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분명히 여기 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뭐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 회장은. 그래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좀 살펴볼 거고, 가처분 신청의 적법 적당성을 확인해서 임시주총 전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현재 2건이 가처분 신청이 됐잖아요. 이 중에서 한 건이라도 인용이 된다면 아마 즉시 계약을 해제를 할 거고, LB 측에서도 지금 돈을 모았잖아요. 돈을 조합원을 통해서 모았는데 이것도 아마 해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이고 지트리를 성장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기각이 되면 여기도 보시면 이미 LB 측은 자금까지 다 마련해서 이 자금을 에스크로로 예치를 시켰네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임시주총에서 이사도 선임되고 정관도 고치고 하면은 이 자금이 이제 지트리 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에스크로를 통해서요. 그래서 LB 측은 일단 준비는 다 끝났고 LB 측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시끄러운 지트리의 현재 소송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글쎄요, 크게 보시면 지트리를 인수를 한다면, LB 측에서 이제 인수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지금 당장은 백신건 때문에, 유통망 때문에 지트리를 인수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지트리의 파이프라인이 괜찮아요. 안구건조증도 3상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 지트리 측도 보니까 교모세포 중에 상당히 많은 심려를 기울였더라고요. 그리고 LB도 교모세포종 심려를 좀 기울이고 있어요. 대표 상품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없던 게 된다면 요게 좀 아쉬울 순 있지만, 사실 제일 큰 피해는 지트리가 손해겠죠. 자금 약 1,000억이라는 돈을 또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뉴스 내용을 보니까 지트리 홀딩스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돈이 준비된 상태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막말로 지금 지트리의 최대 주주가 물론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트리 홀딩스잖아요. 그러면 최대 주주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더 큰 피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글쎄 뭐 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뭐 공매도와 연관성으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썰이니까 썰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찌됐건 이번 한 주 우리 LB는 시장 변수도 있고,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백신 소식이 없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다음 주엔 좀 좋은 소식 많이 들려서 주가도 그렇고 우리 주주들도 좀 많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주말부터 추워진다고요. 지금 오늘이 10월 15일 이제 중순인데, 10월의 중순인데 이제 벌써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네요. 날씨 춥다고 하니까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만큼 또 시간이 갔네요. 이제 LB도 좋은 결과 하나씩 당장 앞에 있는 건 백신이겠지만, 백신, 리보세라닙, 아까는 또 아필리아 얘기도 나왔고, 아필리아 그리고 교모세포종까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선 간암 1차까지 올해 좀 좋은 소식 많이 있길 기다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